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1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오늘장 이슈부터 종목 상담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중에 고민되시는 종목 있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또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 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 2023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 선물도 함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장전 무료 종목 3일 체험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를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시장 흐름과 종목 이야기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 우선 노란 톡방 먼저 들어오셔서 이 방송에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도 받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저희 시장 상황 먼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의 이 매물 소화가 좀 끝난 걸까요?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 넘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외인들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양지수 모두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후 될수록 코스닥 쪽에서 기관은 현재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인데 이 간밤에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강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관련주들도 모두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쪽도 흐름이 좋았는데 일단 2차 전지 주도주들의 흐름은 어떠한지 함께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비엠부터 현재 이 DNT까지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9%대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현재 25만 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인데 자, 전문가님은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셨을지 궁금한데요.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나라 시장에 가려면은 아무래도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가져야 됩니다. 고로 어제 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훈풍이 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이버트럭 주문 계약이 구매자의 허가 없이 최소 1년간은 차량을 대팔 수 없다라는 이제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 그럼 이게 왜 호재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얼리어답터들이 먼저 선호하는 차량이 될 겁니다. 그만큼 뉴스도 많이 있고 또 얼리어답터들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고 조금 지나면은 유행이 지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팔지 않으면은 2명의 구매자가 있으면 2명에게 팔 수 있는데 중고차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2명, 3명이 1년 안에 이 차가 돌아갈 수도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 있었는데 1년 동안 중고차를 매도하지 못한다는 계약서의 약정 때문에 그런 측면 때문에 테슬라의 훈풍이 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올라가고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오전장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은 가장 큰 악재들이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상일 겁니다. 그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까지 끌고 올 전쟁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그 당시에 전쟁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현재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끝나야지 증시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간의 군사 대화 창구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그 유튜브를 하시는 그 군사 전문가께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쟁을 한번 치르고 오셨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헤어질 때 거기 있는 용병들하고 다음에는 대만에서 보자 이러면서 왔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는데 그만큼 대만과 양안 간의 이제 분쟁도 아직은 수면 밑에 있지만 증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요인이 하나로 뽑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적 뉴스 두 가지가 오늘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 그 나온 뉴스를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몇 달 동안 방송을 좀 쉬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장이 사실은 되게 이상한 장이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올랐으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저께 금요일 날 나스닥이 급등했죠. 네. 그리고 어제 항생이랑 대만도 강했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 시장은 약세였어요. 근데 오늘은 항생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강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이 어제 강했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주식할 때 그 동생 전문가들이 같이 전문가하는 동생들이 이제 카톡이 옵니다. 요즘 장 왜 이런가요? 이렇게 카톡이 와요.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우리나라 장 원데이 투데이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제가 몇 달 동안 방송을 쉬면서 경제 방송을 이제 하는 입장이 아니라 보는 입장이 되니까 대부분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왔다 혹은 파월이 이야기를 하면은 금리 인상을 더 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다라는지 또 오늘 발표된 CPI에 대한 부담감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우리나라만 빠지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몇 번 나눠서 할 텐데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계부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공매도가 금지됐잖아요. 공매도 금지 얘기도 물론 제가 한번 모아서 할 건데 공매도 금지 얘기 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1,087조입니다. 감이 안 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거로 만약에 이제 그 정말 소주 한 병을 산다고 치면 요즘 수저값도 올랐는데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고 한 달 전보다 6조 8천억이 늘어난 수치로 7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개월 연속 하락했는데 네. 신용대출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보면은 담보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거고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 주택이 없거나 네. 또는 주택 외에 부동산 담보가 없는 사람들이 신용을 끌어가지고 지금 빚을 져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다. 왜 그러냐? 가계부채가 크다는 거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우리나라가 현재 주요 국가 중에 4위입니다. 2010년에는 주요 43개 국가 중에서 14위였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서 2017년에서 8위, 그리고 지난해는 3위까지 갔다가 지금은 4위인 상황인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계부채는 계속 늘고 있고 이자 비용은 늘고 있는데 내 월급은 안 는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기업의 생산성이나 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벌어들이는 국민 총소득에 비해서 일부 대부분의 이제 우리들 서민들은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자가 올라가거나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내 소득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GDP 대비 가계소득이 높아진다는 그런 지점이 있고 그러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증시에 투자할 여력이 없죠. 거기다가 계속 정부에서 대출을 쪼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대출 재연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2천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재연장할 때는 1,800만 원밖에 안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원금 갚아야죠. 안 그러면 파산해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정부에서는 지금 가계부채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 입장에서는 코스피는 한 60%에서 70%의 비중으로 개인 투자들이 들어와 있고 코스닥은 70%에서 80% 정도 비중의 개인 투자들이 들어와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더 이상 돈을 넣을 여력이 없다. 그 얘기는 시장이 가볍다는 얘기입니다. 가볍다는 얘기는 어제처럼 소위 말해서 외인 기관들이 누르려면 누를 수 있고 오늘처럼 사실은 글로벌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시장 자체가 가벼워졌다는 걸 우리가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반대로 가는 이유 혹은 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는 첫째 이유는 가계부채에서 우리가 뽑아볼 수 있다. 특히 GDP에 비해 가계부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크게 위험하다. 아까 보시면 4위인데 사실 우리나라 외에 스위스가 지난 분기 기준에 128%,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이런 북유럽 국가들도 꾸준하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쪽 나라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만약에 여기서 빚을 져가지고 주식을 했습니다. 혹은 가계부채에서 이자를 내고 있는데 생각보다 주식이 안 올라가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 월급이 안 올라가거나 이자 비용이 늘어날 경우에 우리 노후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북유럽 국가들은 실제로 세금률이 높고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는 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네. 북유럽 국가의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때 훨씬 더 데미지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더더욱 주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한 이유 중에 하나 가계부채 이야기를 오늘은 드려보고 다음 주나 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수급이 마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금리 부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과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함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의 분위기를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 조금 유독 더 눈에 들어오는 섹터라던가 업종 혹은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업종과 종목 받아볼까요? 오늘 업종 중에 특히 5G 관련주가 오늘은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5G 관련주들이 사실은 정말로 안 움직이다가 네. 최근에 오늘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에이스테크를 좀 볼까 싶습니다. 특히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어제 뉴스가 나왔었죠. 30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외에 이제 경영권을 넘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현재 20.89%의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5G 섹터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레포트를 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아까 제가 이제 장초에 말씀드렸지만 시황 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공백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 움직인 게임주들도 그렇고 이런 5G주들도 그렇고 워낙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급으로 움직이기가 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에이스테크 오늘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면만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고 보기가 힘듭니다. 거의 추세적으로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가 많이 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화면 한번 차트 한번 보시면은 원래 이 종목이 많이 갈 때는 정말 많이 갔을 때는 한때 막 2만 원대 이렇게까지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 1,918원입니다. 이거 만약 위에서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게요. 뭐 간에 기별도 안 올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갈라는 보장도 없는 것도 사실은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특히 이제 통신사들에서 5G 서비스 지금 5G 쓰시나요? 저는 5G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터지나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거랑요? LTE랑. LTE랑요? 네. 그래서 저는 현명하게 또 LTE를 쓰고 있습니다. 5G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네. 예전에 방송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통신주 사라. 왜냐면 5G 요금 받아 먹으면서 5G 서비스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사기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릴 정도였는데 그만큼 지금 통신 업종에서 더 이상 5G 장비들을 늘리지 않고 주파수도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그쵸. 만큼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오늘 뭐 단타 치러 들어가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꼭 이런 종목에 단타 치시기보다 또 실적도 계속해서 적자가 네. 찍히고 있는 만큼 단기 반등을 주면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오늘은 이제 어쨌든간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내일 네. 만약에 음봉이 떨어질 때면은 빠져나오실 분들은 최대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저가에 있는 종목들 많이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공백인 상태로 오늘 좀 수급이 몰리면서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미국 인프라법 수혜 기대감에 또 움직여졌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의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업종과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교육주 중에 메가MD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교육주들이 사실은 네. 오늘도 괜찮고 최근에 좀 흐름들이 나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최근 흐름은 괜찮았지만 사실 추세적으로는 사실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에서 사교육 관련해가지고 규제하고 또 세무조사도 들어왔고 네. 또 소위 말해서 일타 강사들에 대한 이제 그 세무조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과태료도 받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사교육 시장에 너무 화랑을 띠다 보니까 오히려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최근에 나온 뉴스는 또 미래교육 77조를 투자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지방의 교육 특구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네.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교육 특구가 진행되면은 온라인 강의라든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증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만약에 정원이 증가가 되면은 네. 우리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교육 가지고 안 되거든요. 우리 네. 사교육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관련주들이 다시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사교육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큰 폭풍은 하나 지나갔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일타 강사들 털만큼 어느 정도 털고 과태료 받을 사람도 받았고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는 상황이고 메가임대 화면 한번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도 사실은 종목 자체도 올해도 많이 빠졌지만은 추세적으로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들어올 때쯤 됐을 때 사교육 규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7월부터 바닥 좀 잡고 하방을 좀 지켜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네. 오늘 뭐 종가나 이런 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단기 매매 정도는 해보실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 교육이나 이런 이제 사교육들은 정부에서 규제한다 규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다가 실적이 어쨌든 계속 늘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거래량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눌려 있는 종목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턴이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분명히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다만 단기적인 매매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교육 관련해서는 지방의 교육 특구들을 지정하겠다 그래서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한편 네. 또 메가 서울 얘기도 나오잖아요. 메가 서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정책들이 사실은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총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쵸. 거기를 노려서 노리는 소위 말해서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거래량에 실려 있는 지금 진입하셔서 단기 매매 정도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메가임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워낙 업종 자체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잠깐의 이 터닝 포인트 때 우리가 주목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업종과 종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네. 애증의 종목이죠. 에코프로를 네. 안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 오늘도 아무래도 아까 이제 시황 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발 혼풍이 있다 보니까 네. 2차전지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무료방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차전지 끝났나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2차전지 끝났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리튬 가격이 최대치에 비해서 최대치가 제가 2021년 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renmin비로 해서 1kg당 한 530대 renmin비였고 지금 한 100이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 12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리튬 가격이 떨어졌어요.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 비싼 형태의 리튬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제 리튬 가격과 연동되는 양극재들 같은 경우는 비싼 걸 갖고 있는 원재료는 비싼 건데 지금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새로 들어오는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재고 부담만 좀 떨어내면은 조금 더 양극재에 관련된 또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주식 현물을 많이 거래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공매도 또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매도가 금지되는 상황에서 외인 기관들은 선물이나 ETF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시장 조성적 공매도도 한번 손을 보겠다, 들여다보겠다라는 뉴스도 좀 전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수와 연동된 지수에 민감한 종목들은 죽기는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위로 되든 아래로 되든 분명히 지수 연동성이 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모멘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또 우리가 2차전지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맞고 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포함해서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인 것도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사실은
금리 인상이 풀리는 시기,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장되는 시기에 원자재 값들이 대부분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금리 인상이 만약에 멈추고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하든지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인하한다는 시그널만 준다고 하더라도 네. 원자재 가격들 다시 한번 받는 가능성도 높다라는 측면에서 에코프로나 2차전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번에 들어가셔가지고 승부 보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뭐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들,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들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어쨌든 반토막 넘게 하락을 한 것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들 약간 60% 70% 정도 비중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다고 했는데 네.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서 떠나 계셨다가 최근에 뭐 급락도 나오고 또 반등하는 것 같고 다시 주식 시작해야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뭘 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니면 2차전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제일 잘하는 거에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시장 수급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갖는 것도 맞다라는 측면에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네. 관심 종목을 좀 넣어 놓으시고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아직 2000년 죽지는 않았다라는 네.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공매도 이슈 이후로 말 그대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탔던 2차전지 관련주, 그중에 대장주 에코프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2차전지 업종 자체가 이렇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자, 주식 닥터가 전하는 투자 처방전 닥터스탁 시즌3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릴 텐데요. 고민되시는 종목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비중, 그리고 매수가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좀 전에 받았던 종목들부터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트 진로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 비중은 20%고요. 다행히도 현재 수익 구간에 들어와 계시네요. 오늘 하이트 진로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은 모두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주가는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2만 원은 물론이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보유할 수 있고 지금 뭐 들어가셔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 6,543억 그리고 영업이익 434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가지고는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특히 23%가 넘게 감소를 했는데 일단 큰 이유는 뭐냐면은 판관비 지출입니다. 판관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맥주 켈리라고. 네.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먹어봤는데요. 아직, 네. 웬만한 거 나온 건 다 먹어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술집에 갔을 때 켈리하고 테라가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맥주는 소주하고 다르게 많이 이걸 안 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한맥도 먹었다가 켈리도 먹었다가 테라도 먹었다가 하는데 네. 생각보다 많이 안 탄다. 그래서 판관비를 많이 지불하거나 광고를 많이 하면 분명히 매출로 돌아오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4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 넘게 증가하는 지금 판관비가 들어가서 비용이 들지만 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술값 올라갑니다. 그렇죠. 정말 슬픈 뉴스입니다. 특히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하고 오리지널 출고가가 6.95%가 올라가고 진로도 9.3% 그리고 맥주도 6.8%. 실제로는 편의점에서 살 때 한 100억 원에서 150원 정도 올라가는데 이게 식당에서는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도매가를 좀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식당 가격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이 이제 하이트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격이 오르는 대로 만약에 식당에서도 올려받기 시작하면은 가격은 오르지만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비싸니까. 실제로 갔는데 네. 지금 소주 식당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아, 술 안 드시나 보네요. 네, 술안 좋아해서. 술은 네. 통상 이제 식당에서 5,000원 정도 합니다.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소주 1,800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5,000원이 됐고, 많이 올랐네요. 예, 지금 좀 비싼데 한정식집이라든지 네. 횟집 가면 한 7,000원에서 8,000원 받습니다. 맥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7,000원, 8,000원 하면은 소맥 한 잔 타 먹으면 16,000원이거든요. 그거는 그 비싸다 그러는 박재범의 원소주보다 비싸요. 네. 그 정도로 지금은 가격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공급가를 일단은 멈춰놨다는 것죠. 측면, 네. 식당에서 더 이상 비용이 늘 수 있는 요인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수요가 줄지 않는 측면 상황에서 네. 공급가만 올렸다라는 것들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분기 실적들 지금 증권가에서 좋게 보고 있고 화면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계속 이제 보여드리는 차트들 보시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하락한 종목들 중에 최근에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 네. 개인 투자자들 많이 지금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조금만 들어올려도 여러분들이 매도 치고 나갈 겁니다. 공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외로 개인들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인데 쭉 횡보하다가 오늘 거래량이 좀 터진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목이 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 보셔도 되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종가부터 조금씩 들어가 보셔도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뭐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도 무리 없는 종목이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는 HDC 현대산업개발 매수가는 17,0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업황 자체가 조금 부진한 시기를 겪어오면서 조금 어려울 뻔했으나 다행히도 3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도 이 미래 먹거리인 수주잔고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우려감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일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거는 네. 법적인 리스크가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이 회사가 네. 제 기억으로는 21년인가 한번 이제 그 사고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뭐 추락 사고. 각동에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네. 비계가 넘어갔을 거예요. 비계가 넘어가가지고 그때 이제 그 하청업체가 이제 한번 사고가 났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2022년에도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네. 붕괴 사고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게 이제 행정처분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 행정처분에 8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2건을 받았는데 그중에 한 건은 과태료를 내고 끝냈던 기억이 있고 그 와중에 네. 서울시에서 지금 행정처분을 아직 바라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바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법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화면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기사 중에 하나가 신고가를 찍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화면 차트 보시면은 신고가라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최근 움직임이 워낙 올해는 움직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고점을 뚫다 보니까 올해 52주 신고가는 찍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늘어놓고 보면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한없이 많이 빠졌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한때는 꽤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지금 거의 10,000원짜리 세종대왕 한 장 될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때는 세종대왕도 깨졌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가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은 지금 외인 기관이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는 잘 안 보이시지만 가운데가 빨간색이 외인이고 이쪽 오른쪽이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외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결국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린 단기적으로 주가 끌어올린 주체는 외인과 기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이 미국 시장 좋은데도 우리 시장 너무 안 가. 미국 시장 안 좋은데 우리 시장 왜 이렇게 잘 갈까? 우리 시장 간판지팡 방향을 못 잡겠다라고 할 때는 수급이 최고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외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선택해 보시는 건 괜찮고 법적인 리스크들도 남아 있지만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인 분쟁이 쉽게 끝날 수 있는 분쟁들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측면들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 그런 측면에서는 HTC 현대산업 수급적인 측면에서 들어가 볼만 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가운데 외부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해 연말까지는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오늘 방송 이외에도 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 시장의 흐름과
현황과 종목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라고 하니까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목요일에 강연도 함께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종목은 캠트로닉스 21,500원 그리고 30%의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도 오늘 뭐 거의 1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4,8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흐름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이 종목도 오늘 올라가는 수급 주체는 일단 외인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급이 누가 주체인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봤을 때 네. 캠트로닉스 역시 가져가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번 내려와서 쌍바닥까지 찍은 이후에 지금 터닝을 해서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보시면은 눌릴 자리 정확하게 눌리고 지지될 자리 정확하게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241선 인근, 장기 입형대 인근에서 한번 저항을 줬다가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다시 121선 인근에서 또 눌림목을 주고 다시 양봉을 뽑아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정말 차트를 그리면서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현재 이 종목이 가기 위해서는 이 고점 한 26,000원대에서 27,000원대 매물대에 있는 이 자리를 뚫어줘야 되거든요. 그 자리까지 지금 3,000원 정도까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한 26,000원, 27,000원 돌파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고 다만 네. 신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기 매매는 물론 종가 정도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사실은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빈집 처리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능, 그리고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시세가 안 나온 종목들을 보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홀딩의 관점 계속 유효하고 만약에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괜찮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더 메리트 있는 또 더 매력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 SDI 65만 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 증권사에서 이야기하는 주가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뭐 내년에 추가적으로 50%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실제 주가적인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유효할까요, 전문가님? 그냥 긍정적인 뉴스도 있고 또 네. 어떤 뉴스들은 뭐 2차전지 산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2차전지에 대해서 사실은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해외 증권사는 뭐 거의 지금에 있는 가격대의 반토막까지 지금 전망 가격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에코프로 150만 원 가는 거 맞춘 기관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네. 올라갈 때도 맞춘 사람들도 없고 실제로 증권사 기관들 2차전지 올라갈 때 다들 저희 포트에 2차전지를 담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라는 반성문을 썼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런 이슈보다 내가 이 종목을 또 이 산업을 앞으로 유망하게 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2차전지 종목 중에 특히 예전에 한창 화랑이 아니라 지금 많이 좀 가격 메리트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화면 보시면은 정말 이 종목도 급하게 빠졌습니다. 급하게 빠지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니까 전에 2020년 때 코로나 때 올라오던 자리에서 눌림목 줬던 자리에서는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 라인은 그래도 의미 있는 곳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또 쌍바닥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대반등, 되돌림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 것도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하방이 좀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산업적으로 측면에서도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보급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시장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현대차에서도 최근에 제네시스 전용 전기차 공장도 설립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전기차 보급은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삼성 SDI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쵸. 단기 반등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네. 단기 반등했을 때 지금 매수가 65만 원 나오셨는데 일단 어디까지 보셔야 되냐면은 이 종목이 다음 저항 라인 통상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지지가 깨지면 저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한 58만 원 정도 구간이니까 1차 목표가 58만 원 정도 잡으시고 네.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는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대 낙폭을 한 만큼 일단 다음 올라가는 구간으로 58만 원 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구간까지 함께 홀딩하시면서 분위기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HL 만도 들어와 있고요. 43,000원에 매수하셨고 현재 20% 비중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3분기 매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성장률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위치 어떨까요? 물론 이 종목도 급하게 빠졌기 때문에 대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차전지랑 좀 다르게 느끼는 건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가 공매도 폐지했을 때 에코프로부터 해가지고 LG 엔솔, 뭐 삼성 SDI, 몬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잖아요. 이차전지는 움직이면 세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들도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도 하루에 상한가 찍어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HL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실적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하반까지 깨진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매물대에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브레이크가 잡히면은 대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대반등을 짧게 잡고 조금 올라오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4만 원 정도가 전에 지지를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강한 저항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 되면은 비중 좀 줄여봤으면 좋겠다. 왜냐 지금 단기 낙폭이 큰 종목들이 대반등을 노려보면서 들어가는 경우는 올라올 때 빠르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 손해 볼 때는 내려갈 때는 익스프레스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는 거의 거의 산에 올라가듯이 에베레스트 올라가듯이 올라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내려올 때 빠르게 내려가더라도 올라갈 때 대반등이 빨라야 되는데 HL 만드는 그러기엔 너무 덩치가 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들 실적이 좀 현대기아차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HL 만도까지 올라가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4만 원 정도 되면은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만 원 구간에서부터는 조금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키움증권이고요. 10만 1,200원,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사실 키움증권은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컨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영풍재지 미수금 관련해서 손실 비용이 4분기부터 적용이 된다는 게 될 텐데 일단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이 차트적으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일단 영풍재지 때문에 갭으로 뺀 건 다 채웠습니다. 갭을 뺀 건 다 채웠다는 얘기는 급하게 되돌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분기에 반영될 영풍재지의 미수금 건들, 영풍재지가 6연속 하한가를 맞고 지금 이제 하한가가 풀린 상황인데 그래도 미수금도 좀 회수 못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키움증권에 분명히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고 실제 키움증권 영풍재지 사건 이후로 증거금률 100% 종목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용담보나 신용을 제공해가지고 이자 수익도 줄어들 거란 얘기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신용이 가능한 종목들을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 비용도 줄고 그러면 계속 영업이익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도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지금 정부에서 공매도 규제를 하고 불법 공매도를 이제 근절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또 공매도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길게 시황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매도를 규제한다는 전제에는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권사에 손을 대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증권사에서 지금 수기로 거래하고 있는 공매도 시스템들을 손을 보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뉴스가 나왔을 때 증권사 규제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영풍재지 때문에 급락했던 이 갭 다 돌려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현재 비중 한번 줄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혹시나 상반 돌파해가지고 정고점 매수가 이근까지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반 정도 덜어내고 반 정도는 가져가시되 올해 가져가시기보다는 한 10만 원대 초중반 만약에 목표가 매수가 이근까지만 되시면은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좋은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저점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도 이제 겨우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많으니까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지노믹트리 22,150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건강관리 장비 기업이죠. 지난 8월 정도에 연중 고점을 찍고 사실 지난 3개월 내내 주가는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하향 추세가 좀 강해졌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까요?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성이나 단기 급등을 해서 올라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번 네. 세력들이 손을 빼고 나면은 되게 지지부진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옆으로 아예 기든지 네. 아니면은 한 번 정도 더 수급을 주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 급등을 크게 하고 나서 지금 옆으로 누워버린 상황이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냐면은 네.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간은 돈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저도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거 여러분들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 번 더 대반등을 주면서 세력들이 모터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올려준다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물량들을 털었기 때문에 한 번 놀고 빠졌다라고 해서 수급들이 빠져버리면은 옆으로 그냥 누워서 1, 2년을 누워버릴 수도 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들 좀 생각하다 본다면은 현재 시점 그래도 저점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 장기 입형태 자리는 가격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4,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여기서 기간을 예를 들면은 2달이면 2달, 석 달이면 석 달 딱 정해서 올해에서 내년 초까지 만약에 대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리하시는 방향. 기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간이 더 중요하다. 다만 하방을 잡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쌍바닥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한 2-3달 정도 시간을 주셔도 크게 무리가 있는 종목들은 아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일단 14,000원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앞으로 2-3달 동안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으로는 LS전선 아시아. 매수가 11,800원, 비중은 15%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룹주들 모두 좋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해저 케이블 쪽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호황기인데 또 오늘은 히토류 관련해서 시장을 넓혀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에 장중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8% 가까운 상승 흐름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최근에 이제 베트남 진출 뉴스들도 있었고, 최근 과거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 가지고도 잠깐 테마로 엮인 적도 있었던 기억이 제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최근에 베트남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해저 케이블 이슈들이 나오면서 또 미국에서 인프라들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전선 케이블 관련주들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아까 지노믹트리 좀 비슷한데 네.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도 한번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단기에 올라가줘야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기간을 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단기에 올라왔습니다. 단기에 한번 반등을 줬고 현재 다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점 한 11,000원 정도 선을 지지하고 나서 네.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조금 더 거래량이 붙어진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조금 부담인 부분들은 있지만 시간을 좀 더 줘볼 수 있는 종목이다. 또 실적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도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손절가 11,0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전고점 15,000원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실적과 모멘텀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1,000원을 저점 손절가로 잡으시고 15,000원까지 조금 단기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략주를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시황 때도 전체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요즘 종목 중에서 정말 많이 빠지고 조금씩 거래량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최근에 게임주가 한번 움직임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섹터의 수급이 좀 들어올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누가 대장인가? 누가 세게 할 것인가? 왜냐면 어쨌든 간 우리가 주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중에서 과거에 소위 말해서 메타버스 섹터를 움직였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섹터 종목이 위메이드하고 컴투스 홀딩스 이 두 종목 중에 오늘은 컴투스 홀딩스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노니아라는 핸드폰 모바일 게임인데 제노니아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제 나이 또래 피처폰 쓰시던 분들도 제노니아는 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1, 2, 3까지 해봤는데 제노니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좀 있는 게임이고 이게 3분기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9월에 출시한 빛의 계승자 이클립스도 가세하면서 손익 개선에 기여를 했다라고 회사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게임빌 프로야구 같은 경우들도 견조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 그리고 수익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종목들보다 낫다, 개선점이 있다, 3분기 영업이익 흑자 반가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특히 올해 이제 12월에 좀 봐야 되겠지만은 금리 인상이 거의 다 마감이 돼 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많이 해봤자 한 번인데 사실 한 번을 하면은 더 파월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패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한다라고 계속 시장을 겁주면서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이제 끝난 상황이고 전쟁 이슈들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들만 좀 줄어들고 또 미중 간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그런 리스크들도 좀 줄어든다면은 이제 정말 저평가돼 있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부터 또 기술주들부터 또 금리에 민감한 종목들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게임주 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화면 보시면은 이 종목 한때 24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차트 봉이 정말 시원하게 뽑혀져 나와 있죠. 한때는 24만 원이거든요. 한마디로 반대로 얘기하면은 달릴 때는 달릴 줄 아는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간 놈들이 또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 심리들이 크기 때문에 수급을 그만큼 넣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35,000원밖에 안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거의 8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하다. 특히 최근에 거래량에 실린 양봉이 나오고 이후에도 꾸준하게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예를 들면은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더 터져버리면서 다 뱉어내버리면 끝나는 건데 오히려 거래량은 살짝 줄면서 꾸준히 상승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컴투스 홀딩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실적도 긍정적이고 목표가는 오늘 종가쯤 들어가신다면 큰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종가 정도 매수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목표가도 크게 잡아보죠. 다음 매물대인 한 54,000원대, 두꺼운 매물대 54,000원대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아보겠습니다. 54,000원대면은 전에 한번 저항을 줬던 고점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한번 1차 목표가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장기 입형대 검은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가 다음 2차 목표가가 될 것입니다. 6만 원 정도 2차 목표가로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 워낙에 많이 빠진 종목들, 빈집들 노려서 들어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컴투스 홀딩스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서 21선까지 밀려가지고 깨지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손절가 27,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컴투스가 바로 공략주입니다. 자, 1차 목표가가 54,000원, 2차는 6만 원 선이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선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종가에서 충분히 매수 공략 가능하다라고 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강연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자료들, 정보들도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하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에서 저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고 보다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